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야,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 선조로서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다 같이 예수님을 주로 하여 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고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님을 두고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자리에 선자와 후손으로서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시편 119편 96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94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다. 94절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2012년 그리고 2017년에 이르러서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선포하고 폴딩 시대라, 폴딩 접는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자 하고 접었고, 2017년에 이제는 그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이런 제목, 이런 시대, 이걸 지금 기체를 내걸입니다. 이것은 그 노동시장에 교회가 개입한다. 개인이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시대가 2012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교회 이름의 시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만한 어떤 자세는 아닐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 종교개혁 500년 전에 1517년, 지금 2017년이니까 1517년 딱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종교개혁 일으키겠다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보다 더 지금 큰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란 이름이 들어갔고 노동시장의 개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여기까지 연결되냐? 1096년 우리가 500년 더 뛰어넘으면 1517에서 500년 더 뛰어넘으면은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을 걸머지고 가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군이 이제는 그 산업십자군이라 해서 나가는 건데 1096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2012년에 십자가를 짊어진 이제 나아갑니다. 그럼 천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천년이라면 바로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즉 2012년은 AD 1년에서부터 2012년, 그러므로 앞으로 1000년 또 남아있으면 또 나머지 1000년, 그 2000년에 대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은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2012년까지 2000년, 2012년부터 3008년을 넘어서 이제는 또 1000년을 더 가니까 2000년, 그러면 6000년, 아브라함에서부터 6000년, 노아까지 하면 이제 좀 더 다른 어떤 연도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그게 지금 2000년이라는 것을 멀리 내두는 게 아니고 3008년, 1000년만, 아무리 1000년에서는 막 장담을 못합니다. 3008년 이전 이후에 또 1000년이 있을 거랑은 장담 못하는 거예요. 3008년까지는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사탄이 오기에 갇힌 해가 1000년이니까 그거 붙잡고 1000년을 기다려 주시면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님 이름을 두고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님 이름을 두고 모든 인간들이 그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자리, 그걸 우리가 지향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인간이란 모든 사람이라 하는 그 환경이 어떤 사람일까? 인조인간은 아니다. 인조인간이 지금 득세하려고 하고 인조인간이 지금 생성되려고 하는 지금 점에 분명히 이거를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걸고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못했던 분명한 어떤 사역,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랬는데 이스라엘이 하질 못했던 것,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건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내용들을,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그걸 이루어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대한민국이 한다 그러는 이 내용을 대한민국만 한민족만 전체가 참 이 길로 가자 이래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동참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1096년의 스케일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 하고 교회를 남겨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틀림없이 쓰임받기를 100% 저는 그걸 의심치 않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보고 많이 살펴봐야 돼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그룹을 찾아가면은 1025 그룹, 1026 그룹, 1027 그룹 다 찾아봐야 돼요. 1025, 1026, 1027 1026? 1025 그죠? 1025, 1026, 1025는 그룹은 그 구약의 선지서거든. 선지서 분량. 그럼 1025는 1026은 신약의 복음서 계통, 1027은 신약의 그 서신서, 역사서 이후로 서신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1027. 그리고 1022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는 토라. 요거는 하나의 성경의 어떤 꾸준하게 하고 있는 내용에서 지금 나타내는 거라면 새벽기도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이렇게 해서 1027까지 있는 거예요. 그룹이. 이런 걸 유튜브에서 찬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그 교재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QR코드 지금 편집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결말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그 QR코드로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개인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내용하고 다 이거 버무려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각자 개인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거하고 이빨이 맞는다, 이건 전혀 얼추당도 않다, 이건 한번 새겨볼 만하다,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색인을 하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의 정황을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현재 이 정황이 어떻느냐, 노동시장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생산과 노동 소비 하는 요 조건에서 했는데 아직 여기에 미비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조금 더 오늘은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노동시장의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이 예측 부분에 우리가 이 분명하게 교회가 자신하는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라는 건 뭐 제가 뭐 어떻게 능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동안 흘러오는 이 흐름 속에 교회사를 살펴보고 그 후에 또 인류사를 얹혀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져 점검해보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뒤져봐가지고 성경에서 비춰보는 거고 그리고 나타난 인류사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교회사 이 내용들 왜곡된 교회사가 왜곡됐고 잘못됐고 인류사가 인류의 사에서 흘러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표현이 잘못됐고 하는 이런 것을 성경의 흐름과 2012년에 종말이라 하는 그 표현을 한 것에 연결해 볼 때 이러한 그 예측을 교회가 예측을 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내놓는 거죠.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아무개 누구 뭐 참 아무개가 몇 년도에 누굴 말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교회가 이래 예측하더라 하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여기에다 추가를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뭐 조금 끝을 다 못 맺은 게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 지금 중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최저 인건비 뭐 이런 그 결정 문제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정리 그 부분에서 하나의 정리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류의 그 2012년 인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참 스스로가 우리가 문을 닫자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하는 이런 요소를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왔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뭐 참 개인이면 개인 나라면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이 여사 뭐 우리 하면 된다 이거 아주 우리 아주 인류가 이래 희망이 있다 하고 달려오는데 그 달려온 이면들 그걸 한번 자세히 보면 뜯어보면은 얼마나 허황된지 얼마나 그 비합리적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앞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묻혀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앞서가면은 뒤에서 고막 몇몇 또 동조자들이 있어갖고 바람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정치 형태처럼 몰고 나가면 뒤에 국민들이 따라가다가 나라가 바뀌면 나라 바뀐 대로 또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일하고 막 새롭게 막 겹치는 일하고 막 여서 막 싸우면서 그래갖고 무슨 이념이니 무슨 논쟁이니 이렇게 해갖고는 뭐 묻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큰 뭐 이슈가 있으면 그게 뭐 또 쏠려가지고 한동안 잠잠해 있다가 또 막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이러면서 국가 형태를 이루고 또 경제락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런 내용이 발전해 오는 거예요.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다. 이 자체에 대한 원전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볼 때 원전을 포기한다 하는 것 자체를 와서 이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인류의 문명 발달이라고 하는 요소를 대해서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익힌 이 내용을 이것 가지고 경제, 이것 가지고 돈벌이, 이것 가지고 인류사의 복지 이런 식의 어떤 구조 이것 자체를 포기해라 이거예요. 포기. 이제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에는 바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그 이론 가지고 안 그러면 어떤 경제 박사나 어떤 정치학 박사 이런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이름을 자기 대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군요.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이 정황은 이 어떤 그 상황 자체가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논리 자체가 일반적인 논리로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두고 있다. 특별히 뭐를 두고 있느냐? 인류 자체가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 이때에 하나의 돌파구로서 분명히 인류는 존재해야 되는데 더 이상의 인류의 문명이라든지 더 이상의 어떤 시장 논리의 어떤 발전적인 요소라든지 모델을 제시하는 이런 게 전혀 안 맞아가는 경제 논리로도 안 맞고 어떤 참 국가 어떤 기술력 해가지고 뭐 무기 산업 해갖고 나오는 이런 논리로 더 이상 갈 수 없고 전체가 인류가 개인이
우리는 어찌할꼬 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답함이 인류 전체가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원전을 이야기한 거고, 그런 데서 최저임금, 시장에 대한 논리에 대한 그 부적합한 모순적이면서 결정해야 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많은 시대라 하는 이런 내용도 이야기하는, 이건 나름대로의 바람잡이다. 그래서 이 기술들, 인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의 지금 현재 뭐 양자 이론이라고, 양자 도약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뭐 순간 이동 해갖고 나오는 이런 이론들이, 이것이 스스로 인간들이 이런 이론이 나올 정도로 됐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포기하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말자. 전체가 손 놓고. 그럼 지금까지 개발되어 와가지고 지금까지 인류가 넘어왔던 여기서 결론적인 내용, 그걸 우리 인류 전체가 다 인식할 수 있는 것에서 파리 협정에 대한 지구의 어떤 덮어 쓰고 있는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구멍 난 거. 오존층. 지구의 오존층이 구멍이네. 이 지구가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되고 이게 자꾸 커지는데, 계속해서 문명하고 그러한 오존층이 더 멀어질 수 있는 요건을 계속해서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아니 어떻게 해서 불섭을 통해서 기름을 지고 들어가도 이런 유분수가 있는. 근데 결국에는 개인은 내 하나 그 정도 해갖고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한 사람이 그 정도 하게 넘어가는 게 지금 현재 인류 전체는 기온의 이상 변화라든지 지구의 멸망이라 하는 그 자체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아무도 겁이 났어. 그렇게 인류 문명의 발달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와내니까 그런 과학을 가지고 이것은 인류가 멸망될 수 있는 분명히 징조다 라고 말을 못한 이유는 과학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과학이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분명히 보고도 말을 못하고 잠잠한 이런 거 모순 덩어리 살고 있다. 이런 때에 교회가 노동시장이라는 개입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요소를 두고 우리가 인류가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있다, 그 내용을 제시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지, 뭐 또 새로운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죠. 그런 걸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예측 부분에서 우리가 이 현재 정황에서 한번 이 예측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세계 정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국가에 대한 분명한 예측, 지금 현재 있는 정부와 관계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동북아 공존이라는 내용에서 이야기한 그런 표현들 한 번 더 언급을 해봐야 돼요. 미국, 중국, 인도, 이 세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 어느 정도 끝이 안 되건 내려보고 있죠.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앞으로 50년 지나면은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면 패권국가 비슷하게 그 위상이, 어느 누구보다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잊혀진 미국이 있는데 50년이 지나면 저 자리는 분명히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위기로 봐야 돼요. 어떻게, 아이고, 잘 됐다. 다른 나라 참 또 패권국가 있으면 좋겠지. 이래 보겠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초대에 인류에 흘러오는 여 중에서 미국이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다른 어느 나라도 그런 한 나라에 집중되는 패권국가는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적어도 100년 단위에 몇백 년 동안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전 인류가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안정적인 것을 했어요. 우리는 온 인류는 이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인류가 어느 정도 평화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했다. 이거를 인류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마치 중국이 미국하고 상대가 된다고 우리는 미국하고 한번 뭐 전쟁하면 붙을 거야 하고 막 곳곳에 미국하고 뭐 부딪히는 그런 정책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걸 은근히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중국의 힘을 과시한 듯 하는 건요, 중국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안정을 한 것만큼 중국이 그만한 역량이 있느냐. 어느 나라에 물어봐도 덩치는 크지만은, 중국의 덩치가 크지만은 덩치가 큰 만큼 통제력을, 그 국민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느냐? 통제력이 없죠. 다시 말하면 통제력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영향을 못 주죠. 미국은 아주 중국은 그 영향을 못 줘요. 주변에 있는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 경계하고 있는 나라에 지금 그 어떤 알력 관계, 그 분쟁 관계, 이게 중국이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국경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분쟁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웅크리는 거 경계에 있는 데서만 중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미국하고 강대국끼리 어떤 대결되는 양상인 듯이 허풍을 뿌리는, 허풍을. 아무튼 이런 내용에서 일단 미국의 내용을 우리가, 미국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을 전 인류가 어느 정도 시점에 몇백 년 지금 현재 1600년 이래로 1776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 그걸 본다 하면은 적어도 300년 동안에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그동안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미국에 영향을 미쳤던 그 영향,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 동남아에 영향을 미쳤던 그거, 그리고 전 세계 공산주의에서 물들락하는 그때의 영향을 미친 그 내용은요, 한국 전쟁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친 영향으로서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을 인정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인정을 시작하면서 유럽에 있었던 어떤 일정한 어떤 문화, 유럽 문화를 형성해서 결국 미국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그 미국을 통해서 인류가 영향받았는데, 미국이 형성되어지는 데는 이건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럼 유럽을 한 1500년간, 유럽에 1500년간 영향을 미친 어떤 분명한 어떤 기준점이 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이제 추종 세력이나 바람잡이나 이런 건 있어도 소용없는, 아무도 그걸 따라가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이제는 막닥뜨려서 지금은 다이렉트로 한 개인의 위주로, 한 개인의 영향이 앞으로 전 인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고민을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이 시간 자체가 경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경제를 갖고 나타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이런 어떤 전체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 위상에서, 경제적인 어떤 힘에서, 경제적인 논리에서 미국이 50년 지나면은 이 힘을 발휘 못하게 될 때, 리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달러까지 다 폭락될 거고, 그러고 기술력 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고급 기술 다 놔버리고, 그냥 되도록이면 원시, 되도록이면 에너지, 탈에너지 만들어서 막
기존의 석탄 에너지 쪽으로 막 들어가든지 막 해서 자꾸 에너지 소비량을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책이 들어갈 때 미국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요래 되어질 때에 그럼 경제 규모를 하는 이 경제 규모는 뭔가가 톱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이끌어주는 게 있어야 되고 어떤 산업이든지 이끌어가는 어떤 시장이 있어야 이 경제가 나타나는데 미국 시장이라 하는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진다면은 그럼 인류 전체에 있어서 이 시장 형성을 어디서 형성을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시장이 형성되어야 안정적이냐. 이런 내용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됐던 동북아 공존하는 일본, 한반도, 만주, 몽골 이 벨트를 구조해야 돼. 이 벨트를 1차. 그럼 2차는 이슬람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터키 이 문화로 넘어오는 인도 쪽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인도와 중국 자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놓고 벨트를 1차 벨트, 2차 벨트 그럼 3차 벨트는 인도 밑으로 해서 태평양을 하고 일본 바로 밑에까지 있는 섬나라들 3차 이런 시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시장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을 분명히 시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분명히 인정하면서 노동시장이 하나의 그 개입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인정하면서 국가 간의 변동에 대한 이런 요소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계속 이대로 고서 나갈 것이 아니다. 계속 지금 미국 위주로 소련, 중국과 이런 관계 이런 요소가요 계속 나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한 50년 후에 그렇다면 이 당장이에요. 오래 기다릴 내용도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만은 통제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통제불능의 나라예요. 통제불능의 국가 통제불능의 나라 이미 찍힌 거예요. 지금은 국가 통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옛날에 왕족 서태후라든지 마지막 청나라의 마지막 그 황실 그래갖고 뭐 광수쟁강 어떤 황제 출연이 돼 있던 그거 내용이요. 이제는 공산당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공산당 어떤 제국 아니면 그 왕족 이런 내용에 있지 국가로 볼 수 없는 근대 국가 다른 나라처럼 지금 투표해가지고 서로 간에 국민들의 인권이 어떻고 개인계는 이거는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후퇴가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때에 중국이 안정적인 시장 속으로 국제시장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가만히 있어 이대로 있어가 되겠어요? 그 나라가 중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와버리고 리더가 없는 상태, 리더가 없이 개인이 전부 인터넷에 정보가 다 있고 뭔가 규합되려고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팍팍팍 모이는데 그런 모임이 만약 형성될 때 어떻게 중국을 감당하겠어요? 인류 전체도 이게 재앙이지. 이런 것이 나타날 즈음에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벨트, 중국 주변에서 이렇게 1차, 2차, 그리고 인도로 하고서 지금 3차까지 이렇게 벨트로 형성한다는 자체가 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치 기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국과 어떻게 겨루고 미국과 어떻게 겨루고 소련과 일본하고는 어떻게 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하는 이것 자체가 너무 단편적이라 너무 건시안적이죠. 여기 조금 이야기하면 그거 기가 쏙 쏠리는 거고 저 사람이 저거 기가 쏙 쏠려갖고 그래 되는 것처럼 전체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을 두고 분명히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미국의 다음 포스터, 미국 다음으로 포스터 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이 대한민국 한반도래요. 요걸 분명히 근거로 해서 벨트 형성을 하는 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내야 될 정책은 어떤 것인가? 기조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런 정책을 세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붕괴시키면 안 돼요. 붕괴 위기가 있는데 반드시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저 붕괴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극소하게 영향 자체를 가라앉혀야 인류 전체가 지금 요동치는 이런 요소에 경제 요동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 앞으로 통제국가가 없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느 국가라도 우리 국가 했다가는 이거는 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막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 해서 하나의 벨트로 만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도는 어떤 거냐? 인도는 개방정책, 인도의 개방정책을 우리가 베풀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 있을 적이요. 이 산업혁명 이런 게 벨트를 형성하고 중국하고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의 그 중국과 인도 주변을 이 벨트를 만들 때에 경제 구조가 생기게 되면요.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도 인력이 아주 적합하게, 유하게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도 자체에 노골적이고 오랜 고질적인 이 계급 문제, 인권이라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어떤 도피 철학을 하나요? 안 그러면 해결 철학을 하나 하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중국, 인도, 이 세 나라에 대한 어떤 뚜렷한 방향을 갖고 온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문제는 지금 당장 여기서는 뭐 타치할 정도는 힘은 어떤 인간관계가 없었지. 인간관계가 없었는데 분명히 중국이나 이런데, 이제 중국에 아프리카 진출이 많다 그러니까 또 유럽에 관계된 내용들이 1단계하고 2단계 들어가면서 벌써 그쪽에 영향이 인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나타나니까 그때 되면 같이, 서로 간에 맞춰서 아프리카는 바로 그 2단계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를 이래 보면서, 지금 여기 요소, 이제 바로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생산, 소비, 노동작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은, 빠져있는 계층이 있어요. 여기에. 이 뭐냐면, 생산, 소비, 노동. 어쩌면 이 전체 국민이야. 국민들 전체가 다 속해할 것 같고, 다 경제구조 속에 들어있었는데, 빠져있는 것은요, 바로 이걸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조정하고, 좀 여러 가지, 이끌어간다 할 수 있는 장치, 이 정부가 빠져요, 정부가. 정부가 빠진다는 것은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빠져있다. 공무원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현재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무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무원은 뭐냐? 정말하면 정부라고 하는 이런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하는 데서 공무원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경제사회라고 하는 이제 각 나라가 이제는 국가 단위로 분명히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이 있어서 이런 거 생산, 소비, 노동이라는 구조로 가는데 공무원은 생산을 못합니다. 공무원은 생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소비하는 것에서 소비청은 있지만은 소비에 안 돼서 제외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노동하는 데서는 공무원이 안 들어가죠.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하는 요소는 바로 이 생산하고 노동 사이에 연결된 여기서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어떤 자리가 이 공무원의 자리가 있는가? 마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하는 행동하는 행동하고 너무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깡통이라, 깡통. 공무원은 깡통입니다, 깡통. 요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시장 개입해서 교회 노동시장에서의 분명한 우리가 어필하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개인들이 그 공무원이 되려고 지향하는 건요, 이건 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마치 마약 투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는 깡통이 깡통. 어느 정도 깡통이냐? 그냥 가만히 있는 깡통이냐면 이 힘은 있는데, 어떤 힘은 있는데 아무런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인가 대통령이 내버리고 공무원인가 공무원 자기 주원인가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고 마치 로봇. 인조인간도 아닌 로봇으로 그냥 기계적인 일만 그냥 하는, 그게 깡통이에요. 자기가 뭘 했다 이게 아니에요. 시키는 조직, 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규약, 어떤 그 절차에서 그냥 척척척하지. 그게 인간들끼리 나타나는 다양한 한계에 대한 건요, 정부는, 공무원은요, 어쩔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모습에서 딱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뭐 석 달도 안 됐는데 자고 일하면 뭐 새로운 일 자고 일하는 새로운 하는 것처럼 국방 문제, 사드 문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는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막 조각하는데 보면은 막 완전히 노동자 계통들, 이 여사 완전히 힘이나 쓰던 이런 운동권 사람들만 전부 다 포진다시켜놨고, 최근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공무원을 2만 개 일자리 창출, 그건 역대 대통령들끼리 그거 얼마나 고민합니까? 2만 개를 뭐 공약에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내걸었다고 하고 그 2만 개를 떡 만들어낸다. 전부 다 공무원을 만들어. 공무원. 아니 그 2만 개 공무원 만들려고 하면 그 어느 대통령이 고민하겠어 그런 거. 그렇게 못해서 고민한 거야. 근데 자기 공약 하나 세우려고, 공약 하나 이뤘다는 그거 하려고 막 떡 해놔놨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막 만날 입이 허여, 웃음만 잔뜩 있고, 마치 로봇가 마치 깡통으로 만드는 일그러난 얼굴 모양으로 언제든지 자기는 없는 거야. 뭔가 뒤에서 조정해갖고 테이프를 감아놔갖고 항상 웃어라, 이럴 때 이런 행동해라, 조정받는 그런 모습. 분명히 정책 자체 하나하나 하는 이 정책이 뭐 어떤 한두 사람이 뭐 결정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오랫동안 연구한 어떤 건 나오는데, 분명히 그런 건 어떤 건 있는데, 힘은 있는데, 정책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저럴 때 정책은 있는데 자기끼 아니더라. 자기끼. 주변에서 누가 만들어가지고 딱 안겨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매뉴얼대로,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해나보니까 그게 일이 톡톡톡 풀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보고 있으면서 막 그냥 웃기만 있는. 여기 공무원의 아주 전형적인 깡통이 깡통. 경제의 노동시장에 개입되는 생산이나 주민들이 시장에서 물건 구입하는 이런 내용들, 노동자가 노동 개입하는 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이 막 섞여 있는 그 현장인데, 공무원은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구조가 우리 한국의 구조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깡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 노동시장에서 지금 외쳐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모델이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모델이다. 깡통, 공무원의 깡통 모습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장하지만은 고위 공무원이 되는데 이 교회에서 나는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앞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고위 공무원은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위 공무원. 공무원이 되려면은 밑에서부터 쭉 밑에서부터 자라나는 그런 공무원. 저는 서민들의 아픔을 실제로 체험하려고 하는 그 체험하면서 보다 나은 어떤 돕는 방편에서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내 해보겠다. 이러는 거는요 가능은 해요. 근데 그럴 때라도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12.1조를 해야 돼. 12.1조. 특정한 기간에 즉 기부금을 내야 돼. 그 공무원이 내는 기부금은 앞으로 교회 노동시장에서 이거는 특별히 다른 데서 딱 일정한 장소에 쓰임받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놨어요. 공무원으로서 나는 이것을 공무원이 되긴 되는데 내가 11조 내면서도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내는 돈이 일정한 분야에 사회에 국가 어떤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요소 중에서 꼭 써야 될 장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쓰고, 그리고 그런 공무원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켜요. 11조를 내면서라도 서민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자리를, 공무원 자리를 내가 할 수 없이 합니다. 11조 내면서 합니다. 하면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지를 달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표시를 해야 돼, 스스로. 나는 공무원인데 11조 내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11조를 낸다고 하는 표시로서 배지를 하나, 노란색을 달든지, 저는 노란색을 생각했는데, 달아나면은 사람들이 보고, 참,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 사명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을 이런 상황을 변동, 그리고 50년 후에 미국이 저렇게 지금처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과 관계가 어떤 관계로 연결될까 할 때 제 개인이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호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사 그리고 한국사 이것 자체를 올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재는 막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영향이 되어서 요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면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호남 지역의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의 영토를 일부 할애, 중국의 홍콩을 영국한테 200년인가 이렇게 할애하듯이 미국의 어떤 그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정한 영토를 좀 할애하는 입장에 되어지면은 아마 호남 지역을 빌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왜 필요하냐면은 한국과 북한, 일본 이 나라가 만주 땅에 올라가려면은 이 세 나라 힘, 이 한반도 힘 가지고 일본함 힘 가지고는 중국 땅에 들어가요. 만주 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할받는 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힘의 역학적으로 미국 사람을 미국의 영토인 창 이 하나에 할애하는 이런 양식을 하면은 올라갈 힘이 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이 힘이 없을 때 그걸 하지 못하니까 미국이 힘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
동북아 공존하내라 하는 이 요소에서도 1단계를 형성하는데 여러 나라에 각 나라에 영향 미치는 요소들이 상당히 좋을 거다. 왜 호남 지역이냐면은 그게 옥토잖아. 옥토. 엄청나게 그래 곡식이 많이 나거든. 곡식 나는 이 장치를 지금 우리나라 농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개량을 많이 한다지만요, 미국이나 이런 데 못 따라가요. 미국의 그 농지 이 관리하는 내용 하면 어마어마한 기술 기계 장치가 된 게 많거든. 그거 확보를 그거를 아예 농지 자체가 호남 지역의 농지 자체가 이거는 나름대로의 이 곡식 위치가 만주 땅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 이 조율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니까 그 관점도 있다.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이런 요소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이것은 시대적으로 그냥 뭐 슬쩍 지나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변화되는 요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뭐를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지금 자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요소를 해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조금씩 하고 나중에는 어떤 분명한 본격적인 정체를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